샬롬, 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는 느낌이 드네요. 그동안 이제 서류나 치과 영어 그리고 뱅크님의 이민 관련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좀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나누려고 하냐면 캐나다에서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제가 있을 때 혹은 또 이민자 신분이 되었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유쾌한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이 법원에 간 얘기거든요. 법원에 가서 제가 소송을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소송한 건에 대해서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법원에 갈 일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평생에 가본 적이 없는데 유학이 2009년도에 유학을 와서 유학생활 한 지 몇 달 안 돼서 제가 이 소송권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랑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송 이 클레임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소송권은 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혹시라도 유학생이나 이민자 신분으로 이곳에서 계시는 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출발해 볼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2009년도에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는 코업 비자로 왔어요. 학교를 등록하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학교 가지 않고 학력 인증을 받은 후에 바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유학원과 제가 계약을 하게 됐어요. 하이지니스트와 어시스턴트 시험 과정을 준비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제가 한 유학원과 5,000불에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몇 달 동안 뭐 연락이 없어요. 유학원에서 제 시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신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 이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도 이제 기다려라, 알아보고 있다, 뭐 곧 연락이 갈 거다 이렇게만 하시지 뭐 속 시원하게 이제 상황 자체는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갔어요. 유학원을.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 유학원에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그래서 그분의 서류가 제가 갔어야 할 협회로 가고 저의 서류는 그분이 갔어야 할 그 이민국으로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바꿔치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제가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익스펜스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제 당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쓰다기 되면서 익스펜스만 생겼다. 이 익스펜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실수한 건 맞는데 우리가 그거를 책임질 수는 없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태도에 제가 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환불도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집에 가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리서칭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아냈던 게 스몰 콜 클레임이었어요. 이 스몰 콜 클레임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소송건의 그 어마운트가 큰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 작은 소송건 있죠. 그 금액이 좀 작은 경우. 그래서 5,000불에서 35,000불 미만인 소송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클레임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되어서 법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노티스 오브 클레임 폼을 작성하고 클레임 피를 지불하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일정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상대 측과 저에게 이 날짜 이 시간에 법원에 모여라 하는 통보가 옵니다. 자, 그날도 제가 그 통보를 받고 갔어요. 법원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학원 사장과 그 제 서류를 담당했던 분이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었던 게 제가 유학 온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 중재자라고 해야 되나? 그 민스트리 앞에서 뭐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미니스트리가 질문을 해요. 저와 상대 측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두 측의 얘기를 모두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소송을 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리고 미니스트리가 물어보면 내가 이걸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이 상대 측이 억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클레임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도 억셉할 수 없고 상대 측도 억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 5,000불의 클레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머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클레임을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는 50% 2,500불의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측에서도 그거를 억셉을 하면서 이 소송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소송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준비를 다시 제가 혼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와서 아는 사람도 없어, 세상 물정도 몰라, 뭐 아는 영어도 안 돼, 뭐 돈도 없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분이 어딘가 또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생 신분이든 이민자 신분이든 여기 오셔서 이제 억울하게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 또 남용하지 마시고 또 유익하게, 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유익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두 번째 왜 또 법원을 가서 소송을 하게 되었냐, 이건 또 뭐냐 하면 몇 년 전이었더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굉장히 폭설이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굉장히 폭설이 왔는 날인데 아마 거짓말 안 하고 밴쿠버에 아마 이 정도 쌓였을 거예요. 몇십 센트가 쌓였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차를 지금 이제 운전하러 갔더니, 보통 제가 차를 스트릿 파킹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폭설이 내다 보니까 차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지붕 위에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뭐 일도 늦게 마친 데다가 또 아들을 픽업하러 가야 돼서 굉장히 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차 지붕 위에 눈은 이만큼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급한 대로 앞 유리창, 뒷 유리창, 사이드 쪽, 유리창 쪽만 대충을 치우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아들을 빨리 픽업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경찰이 따라오는지 몰랐거든요. 뭐 사이렌도 없었고 신호도 없었고 오는지도 정말 모르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더니 너 왜 나를 보고도 그냥 안 세우고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해, 너 진짜 못 봤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느낌이 싸하게 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티켓을 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티켓을 줄 준비를 하더라고요. 너 눈 이렇게도 안 치우고 운전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들을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었다. 그래서 내가 못 치웠다. 미안하다. 근데 좀 싼 걸로 주면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법원 가서 얘기해? 아주 그냥 냉철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150불이었나? 150불에 그 티켓을 받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운전해서 이제 아들을 픽업하러 갔는데, 조금 약간 뭐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정말 안전주행을 하고 눈을 정말 다 치웠어야 되는데 아들 픽업이 늦을까봐 이 엄마로서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약간 한 10% 정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가 또 하소연을 할까 또 알아봤더니 이 티켓을 또 디스풋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으로 가서 이 티켓을 받은 경위와 그 이유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또 클레임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거는 정말 맞다. 안전운전을 해야 됐고 눈을 치웠어야 했다. 그날따라 굉장히 눈이 많이 왔고 일이 늦게 마쳤고 아들 픽업을 해야 하는데 늦으면 내 주변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이 아이를 픽업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아주 구구절절히 그 이제 클레임을 할 그 내용들을 클레임 폼에다가 다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또 법원 가서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제 재방문을 하기 원하지는 않는다. 그 미니스트리를 만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체크를 하고 이제 그냥 법원의 그 중재에 제가 이제 그 억셉을 하겠다라는 그거를 다 좀 컨시더를 해달라는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이제 클레임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150불 정도 하는 티켓이 이제 50불로 또 감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모콜 클레임을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티켓을 디스푸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래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 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